안녕하세요. 네, 데이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다시 영어책 한 권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제목이 When the Money Is라는 책인데, 이게 투자와 관련해서 자본 또는 뭐 돈이 가야 하는 길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아직 그 초반부밖에 안 읽었는데, 그 서평 보니까 뭐 기술주는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미국 주식에 한 주도 안 들어가 있긴 하는데, 지금이라도 좀 엔비디아를 어떻게 좀 테슬라나 이렇게 좀 들어가 봐야 하는 건 아닌지 싶어가지고 어떻게 질러야 되나요? 자, 아무튼 오늘은 영어 독서가 준 교훈 시리즈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그 테드를 외우는 도중에 그 쉬는 시간에 영어책을 읽고 있게 된 저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거의 뭐 원효대사가 동굴에서 물을 마셨는데 이게 아주 시원해서 기분 좋았더니 뭐 다음날 이게 뭐 해골물이었다는 뭐 그런 정도의 충격, 엄청난 깨달음을 저도 받았는데, 아무튼 영어를 처음으로 그 공부가 아닌 읽고 즐거움을 느끼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첫 경험의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왜 저는 영어책 읽는 과정을 공부라고 느끼지 않았던 걸까요? 이건 단순해요. 여러분은 독서를 공부라고 여기시나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운 책 읽는 거 말고 뭐 소설이나 아니면 뭐 웹툰도 좋고 뭐 좋고 대체로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독서 자체를 공부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즐겨 읽는 뭐 에세이, 뭐 또는 경제책, 사회과학책, 뭐 이런 책들은 그냥 시간이 내킬 때 또는 가끔은 그냥 책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은 그런 지적 호기심이 들 때 읽는 하나의 취미 수단이거든요. 애초에 뭔가를 이루려는 목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독서의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목적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을 저는 영어책을 처음 접할 때 왠지 뭐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서하는 행위만 즐거우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반복해서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제 영어 최종 도착지가 바로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아니 어쩌면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해왔던 취미인 독서로 끝장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독서의 방법론을 제가 여기서 생각할게요. 이게 뭐 책을 어떻게 읽고 뭐 해석은 어떻게 하며 뭐 책을 고르는 법 등등은 그 책을 어떻게 보면 더 잘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제 나름대로의 뭐 그냥 노하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전 궁금하시다면 제가 쓴 책에 친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 호주에서 영어 독서를 시작하고 나서 생긴 가장 큰 변화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제가 상대방에게 집착하지 않는 거였어요. 사실 호주에서 영화 대본집을 아무리 붙잡는다 한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영어는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사실 죽은 언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 한들 직접 소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하는 내내 그 영어 상대방을 갈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 저 또한 그래서 한국인 쉐어하우스에 와서 영화 대본을 보면서도 현지 교회에 나가 현지 친구를 사귀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저한테 영어로 5분 씨 부리는 것보다 외국인한테 헬로우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게 훨씬 더 값진 과정이고 경험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영어 독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영어 독서를 하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정말이지 제 평생의 친구를 만난 느낌? 평생의 뭐 반려자? 영어 선생님? 또는 메이트가 그냥 24시간 내내 내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 늘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영어책을 읽고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단지 영화 대본집을 붙잡고 혼자서 말로 중얼거려 보는 것보다 책을 통해 곰곰이 그 문자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 의미 파악을 위해 때로는 자료를 찾는 과정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인 거예요. 때문에 저는 친구를 찾는 노력보단 그 수고를 영어책을 읽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처음으로 리딩을
1순위로, 스피킹을 2순위로 제가 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다음으로 제가 계속 떡밥을 던졌던 그 어떤 시련을 겪고 그 영어에 대한 제가 가진 생각이 확고해진 그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호주에서 영어책을 읽는 도중에 저는 제가 아직도 경제금융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금융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던 거죠. 이제 그쪽으로는 취업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계속 읽고 있는 분야는 성공한 기업인들, 회계, 투자, 뭐 이런 것들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 관심사를 한동안 그냥 계속 좀 이렇게 놔두었더니 다시 슬금슬금 과거에 시험을 쳤던 CF에 대한 미련이 어느새 제 가슴속 한켠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낙방으로 꿈을 포기하게 된 제 지난날의 실패가 왠지 좀 가여워 보였었나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럼 앞으로 뭐 정해진 것도 없는데 까짓거 다시 한번 꿈을 한번 불살라보자, 이렇게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겠다. 왠지 다시 시험 쳐보면 왠지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가진 채로 제가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좀 히팅을 좀 했었어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다시 한번 저는 수험생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 과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인데, 저는 이 시기, 그러니까 이때의 삶을 제가 지닌 트라우마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에 저는 정말 똑같은 조건에서 꿈을 위해 CFA를 도전했고, 또 거기서 떨어졌을 때 저는 영어에 대한 배움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짓을 제가 또 한다는 겁니다. 이게 CFA 준비가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3차까지 인강비만 뭐 한 300만 원? 넘었나? 아무튼 그 정도 가까이 들고, 접수비가 막 100만 원 막 그렇게 넘고, 이게 막 좀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호주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또 한 번 여기에 날리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시험만 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아가야 할 삶을 꽤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봤다는 겁니다. 혹여나 떨어지더라도 재시험을 칠 수 있도록 애초에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정말이지 완벽에 가까운 지원을 받은 채 다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제가 세팅해 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 전과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인드였어요. 과거에 저는 어쩌면 그 조급함 속에 치러진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시엔 제가 좀 이렇게 배도 고팠고 뭐든 열심히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험에는 비록 떨어졌었지만 뭐 제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공부를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물론 뭐 전략은 실패했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기로 했었어요. 그때까지 막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모드로 만들지 않았고, 주말에는 충분히 쉬고 평일에도 공부를 막 오후 6시를 넘기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취미가 있으면 좀 누릴 거 누리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지칠 때 영어책 읽고 싶으면 억지로 공부하지 말고 영어책을 좀 그냥 읽자라고 했었어요. 어차피 CFA 원서도 영어책인데 그게 읽히지 않는다고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영어책을 읽자는 마인드였죠. 그래서 공부를 꽤 만족스럽게, 정말이지 저는 비록 수험생이었고 불과 몇 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꽤 즐겁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에 대한 자신감도 물론 있었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데 사족들이 꽤 좀 길게 달리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또 떨어졌었어요. 그것도 정말 아쉽게. 이게 스코어 구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좀 간발의 차이로 제가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뭐 물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야 늘 간발의 차이로 좀 떨어진다 하지만, 어쨌든 저도 정말 아쉽게 또 1차에서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호주에서의 모든 계획을 전부 뒤로 하고 이 시험 하나를 위해서 다시 한국에 왔는데, 그리고 혹여나라도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재시험의 경우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좀 복합적인 이유로 저는 여기서 제 꿈과 CFA를 제 가슴속에 드디어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경험이 일어났었어요. 시험도 떨어지고 다시 개털이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영어를 다시 싫어하는 마음가짐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시험에 내가 떨어졌다고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지 않는 겁니다. 이 참 생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저는
떨어진 원인이 무조건 제가 영어를 못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제가 운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실력으로 떨어진 게 맞지만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꼭 영어를 못해서라기보단 말 그대로 CFA 시험에서 해당 과목 공부를 제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떨어졌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영어 해석을 못해서 떨어진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호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제가 다양한 영어책을 읽고 또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을 비교적 훌륭하게 해온 제 과거의 경험 자산들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제가 영어를 싫어하려는 마음가짐이 들려는 그 유인들을 정말 상당 부분 막아주었습니다. 특히 영어책 이게 진짜 정말 컸어요. 저한테는 저는 CFA 공부에서 집중이 안 되면 억지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영어책은 많이 읽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팀 쿡의 전기나 아니면 뭐 배드블러드 같은 책. 왜냐하면 제가 수험생 모드라서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영어책을 읽은 이유는 그냥 공부하는 별개로 좀 재미있어서 읽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CFA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영어책을 읽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억지로 막 누르거나 꺾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 막 공부해야 돼. 아니야, 나 지금 이런 책 읽으면 안 돼. 공부해서 빨리 한 문제라도 더 풀고 막 기출문제 정리해야 돼. 이런 조급함, 이런 마인드를 이런 마음가짐을 제가 안 들었다는 거죠. 아니면 들려고 하면 그런 마음가짐을 오히려 막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CFA에 떨어졌다고 해서 영어 실력에 대한 회의감이 더는 들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면 제가 해온 과정들이 말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막 못하는데 찾아서 책 읽고 심심해서 영어책 읽고 재미있어서 영어 독서를 한다는 이런 과정이 저에게는 영어를 못하는데 그런 걸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진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CFA는 제 마음속에서 보내주되 영어는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CFA는 꼭 공부 때문이라기보단 이건 좀 여러 복합적인 게 당시에 좀 컸었어요. 뭐 결정적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지만 그 관심 자체가 많이 좀 사그라진 상태였던 것 같기도 좀 하고요. 치열함도 많이 사라졌었고요. 당시에는 뭐 아무튼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좀 끝내보려 했는데 이게 배경 설명만 제가 좀 늘어놓게 되었는데요. 사실 영어 독서가 저에게 준 교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결핍에 대해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영어 독서를 만나 저는 그 영어에 대한 결핍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바로 이 결핍에 대한 배경 설명이에요. 물론 추가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 뭐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꽤 비교적 제 그 감정 설명, 의식의 흐름을 꽤 비교적 설득력 있게 한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무튼 다음 영상도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